요즘은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핸드폰을 집어 들어보면 배달 문자가 전부입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과 대화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겠지, 아이들 챙기느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지쳐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기적인 건 알지만 기다리는 사랑도 너무 길어지면 자존심이 남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아빠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해. 그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왜 이리 멀어졌을까요? 그런데요, 저도 잘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땐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이면 회사에 나가야 했고, 일요일은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자고 옷을 차박 끌던 날에도 나중에란 말로 넘긴 적 많았습니다.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그 말이 자식들 마음에 얼마나 깊게 남았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아빠는 돈 버느라 힘들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군요. 사랑도 추억도 함께 시간을 써야 쌓이는 법인데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자식들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크고 나서는 내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냐? 언제 집에 오냐?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오늘 약속 있어서요. 애들 데려가야 해서요. 나중에 봐요. 그래, 이제는 자식들이 바쁜 겁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랬듯이 그걸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뤘던 그 하루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과 추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억나는 장면은 내가 일하러 가고 자식이 손 흔들던 뒷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 시절 서운했을 겁니다. 그 마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식이 내게 바라던 건 새 옷도 비싼 장난감도 아니라 잠깐만 나와 놀아달라는 거였는데 나는 늘 돈이 우선이라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중에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자식들과 말이 끊기고 나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익숙해질 즈음 나는 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놓친 것들,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내 시간을 먼저 내어주고 싶습니다. 눈을 맞추고 웃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이제는 내 얘기 좀 듣고 싶다. 자식들도 나를 서운하게 했지만 나도 그 아이들을 서운하게 했던 부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미안하고 서로가 섭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감정들이 어색함을 만들고 그 어색함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이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잘 지내? 그 한마디를 꺼낼 용기를 이제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늦은 사과라도 지금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작게나마 움직여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니? 얼마 전에 네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혼자 먹으려니 생각나더라. 딱 3줄, 아무 꾸밈도 없는 말.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부끄러운 건 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용기 내어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혹시 얼굴이라도 보면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배를 누르려다 그만 멈췄습니다. 혹시 불편해할까?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일까?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자식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렀으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 자식이 어릴 때 내가 왜 바빴는지, 그게 얼마나 후회로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보고 싶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우체통 앞에서 또 망설였습니다. 이게 또 짐이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탑장도 전화도 그 흔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노력도 사과도 이젠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소리내어 웃는 그 모습이 낯설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랬어야 했는데, 그때 더 웃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다가 나는 다시 노력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볍게. 이번 주말에 시장 갈 건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 기다림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오늘도 아무 답장 없는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은 답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아버지로서 내 몫의 사랑을 다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작이고 엉성한 마음 표현이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전화, 그 한 줄의 답장이 내 1년의 기다림을 눈 녹듯이 녹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